미국 고용 지표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월 비농업 고용이 전월보다 14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1월 실업률은 4%를 기록하며 직전월의 4.1%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일이나 11일 회의 후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수출국이 미국산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세금을 매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미일 황금 시대를 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 시대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동맹국까지 압박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소비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례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매물이 대거 출회가 됐는데요.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하면서 덩달아서 국채금리 또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후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 관세 조치가 발표가 되면서 이 시장의 하방 압력을 더해가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확대해갔고요. 특히나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 관세가 더욱더 심각해질 예정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마감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1% 넘게 내림세를 기록했고요. 19,523포인트에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S&P 500 지수 0.95% 약 1% 가까이 무너져 내리면서 6,026포인트 기록했고요. 다우존스는 0.99% 약 1% 가까이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44,303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국채금리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채금리와 유가도 살펴볼 텐데요. 네, 이어서 관세에 따른 무역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또 이에 따라 석유 수요 역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WTI 국제유가는 0.55% 넘게 오름세를 기록하고 7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을 보이면서 1.63%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5.9포인트 지났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소폭 오름세를 기록하다가 더 크게 확대해 나갔습니다. 1.28% 강세를 기록하며 4.4%에서 기록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S&P 500 지수 내 히트맵으로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는 1.46% 넘게 내림세를 기록했고요. 애플은 2.4% 내리면서 하방 압력을 조금 더 크게 보였습니다. 또 브로드컴도 2.81%, 그리고 엔비디아는 0.9% 소폭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메타도 역시 0.36%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M7 기업 내에서 대다수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M7 가운데 메타와 엔비디아만 소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특히 메타는 지난 17일 이후 거래일 기준으로 15일 내리 올랐습니다. 상승률이 무려 18%를 웃도는 수치고요. 엔비디아는 나흘째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가는 11%나 넘게 뛰었습니다. 네, 반면 테슬라와 아마존은 급락한 모습입니다. 우선 아마존은 4%가 넘게 내렸는데요. 장 마감 후에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실망스러워서 4% 넘게 낙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자, 테슬라도 사흘 내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1월 중국 판매 대수는 63,238대로 1년 전보다 11% 넘게 내렸고요. 지난해 12월에 비하면 약 33% 넘게 급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M7 종목 내에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2.4% 내리면서 22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46% 내림세를 기록했고 409달러 선에서 기록을 마쳤는데요. 엔비디아는 0.9%, 1% 가까이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마존은 4% 넘게 큰 폭의 약세를 기록하며 229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전달드립니다. 메타는 0.36%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직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알파벳은 3% 그리고 테슬라 역시 3.39%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낙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도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있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4일 발표를 통해 미국산 수입의 일부 10에서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석탄 및 액화 천연가스의 15%, 그리고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 픽업 트럭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0시를 기준으로 중국산 제품의 10% 추가 관세를 강행하고 또 약 1분 만에 나온 맞대응 조치입니다. 중국은 추가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회기 강물, 그리고 수출 제한, 패션 기업 PVH 그룹과의 생명공학 회사 일루미나 제재 등 다양한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조치가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지 않아 추가 관세 부과 협상 가능성도 남아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면서도 다수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 전쟁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정보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업무를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머스크가 이와 함께 계속해서 정부 효율부는 방대한 정부 기업과 데이터베이스를 AI에 주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발표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AI나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업무를 분석 중입니다. 한 관계자는 도저의 목표는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며 기술 관료가 정부 관료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일부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최대 6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행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7일 기자회견에서 머스크에게 국방비 지출 검토를 지시했으며 교육 그리고 군사 분야 등에서 예산 낭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10개 주 법무장관들은 도지가 재무부 핵심 결제 시스템에 접근한 것은 연방 위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시바 시기로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이시바 총리를 인터뷰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강하게 희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초청과 관련해 오사카 그리고 간사이 엑스포를 통해 함께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업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시바 총리는 단순한 매수가 아니라 투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US 스틸이 미국 기업으로 남아있다라고 인식을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본 제철 CEO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제철은 미일 정상회담 이전에 미국 측에 새로운 제안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존 141억 달러 인수 계획에 대해 더해서 설비 개선을 위한 투자액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니케이는 일본 제철의 거래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인수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시간대가 7일 발표한 2월 소비자 심리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3%로 전월보다 1%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의 25%, 중국의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한 영향이 피친 것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67.8%로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내구재 구매 여건 지수는 12% 하락, 그리고 개인 재정 전망 기대치도 6% 낮아졌습니다. 소비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 재발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지연될 가능성이 켜져지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가 같은 날 발표한 고용보고서에서는 1월 실업률이 4.1%에서 4%로 하락했으며 임금은 한 달 새 0.5% 상승해 미국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3월뿐만 아니라 5월과 6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3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1.5%로 반영하고 있으며 5월과 6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각각 54%, 55% 낮아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달 경제서다닷컴에서 소유하면서도 이후 계획이 일수 어느 정도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며 포함된 자유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틱톡에는 같은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는데요. 머스크는 틱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이유로도 인수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 외신은 틱톡이 미국에서 금지될 경우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머스크의 인수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틱톡 금지를 주장하다가 입장을 바꿨듯이 머스크 역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허가를 기다리며 매각 협상을 지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관세 인하 및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같은 조치 없이는 틱톡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바이트댄스가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매각 필요성이 낮다라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월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파월의 입에 주목을 해보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지 저는 한 6개월 정도 지난 줄 알았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더라고요. 예. 참 그동안 증시가 정말 위도 많이 올라갔고 아래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살펴봤더니 뭐 연준의 금리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관세같이 이렇게 물가와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왜 이러냐, 미국이 네.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이든 정부 때에 이제 묵은 때를 다 지우고 말 그대로 이제 트럼프 옷을 새로 입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준비하고 또 대통령 취임식을 거쳐서 행정부가 출범한다고 하지만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거다라고 다 예상을 했던 것이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왜? 계속 요동칠 수밖에 없고 전반기에는 이른바 트럼프 색깔을 입히는 과정인 거죠. 전 세계도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이 저는 한 상반기 내내 걸릴 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상반기 내내 걸리고 그것이 이제 여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숙성이 되고 하반기 가면 이제 말 그대로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노믹스가 이제는 익숙해지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증시라든지 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트럼프 색깔을, 트럼프 냄새를 내면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저떻게 되는 거야?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지극히 이런 과정이 나올 거라는 것은 예상을 했던 것이죠. 지금 당장 뭐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25% 관세 부과한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또 차에 대해서도 이야기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내일, 모레 계속.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앞서 우리 이전 앵커도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제가 뭐 우리 서울경제 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일단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 12일 날 발표가 되죠. 이것도 이제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고용이 탄탄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신경 쓰는 것은 고용이다. 그게 이제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고용도 탄탄할 뿐 아니라 임금이 올라갈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오히려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늘 아니면 내일 각 국가별로 상호 관세, reciprocal tariff 이야기를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라마다 지금 다 정리가 돼서 발표될까? 그게 아니겠죠. 큰 원칙이 미국 현지 시각으로 이제 오늘 내일 나올 거예요. 10일, 11일. 그러니까 이제 상호 관세를 나는 어떤 기준에서 할 거다. 지금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그랬잖아요. 불법 이민자 많다. 또 멕시코를 통해서는 펜타닐 마약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앞으로는 정리가 되는데 정리가 안 되면서 뭐 3월, 4월, 5월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 캐나다는 또 한 달 유예가 됐죠. 그다음에 11일에는 지금 또 미국 현지 시각입니다. 11일, 12일은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상하원에 이제 차례로 나가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 주로 이제 이야기되는 게 금리일 겁니다. 그런데 이 금리에 대해서도 대체로 뭐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발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국제 시장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미국 국제 시장요. 또 주식 시장에도 덩달아 영향을 줄 사항들이 이번 한 주 내내 펼쳐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우리가 주로 더 많이 신경 쓰는 이 지표가 뭐 CPI나 PMI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신경 뭡니까? PCE죠.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될 텐데 또 실적 발표도 있어요. 코카콜라, 시스코, 또 에어비앤비 많이들 이용하시죠. 코인베이스, 유니레버, 바클레이즈, 또 이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한 모더나까지 이렇게 이런 발표들이 실적이 미국 시장에 어떤 또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 자체는 우리가 대선 전부터 이미 예측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정말 많은 지표와 함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성적표를 가지고 나오고 또 미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떠오르는 게 트럼프 미디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미디어에서 ETF를 또 내놓게 되는데 여기 안에 살펴봤더니 금융이라던가 코인, 에너지 쪽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세하게, 네. 예, 먼저 이것도 조금 보여드리고 가야 되는데 준비되시면은 지난주 이 화면을 보시면은 지난주에는 장 초반에 살짝 올라갔다가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쭉쭉 빠졌어요. 보시면 그죠? 뭔가 중간에 상승도 없고 거의 나스닥만 잠깐 상승했지만 쭉쭉 빠진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유가 지금 계속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뭔가 호재가 될 만한 거리들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역시 또 트럼프 관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트럼프 미디어 그러면은 트러스 소셜 유명하죠. 그죠? 이 TMTG 트럼프 미디어가 상장 지수 펀드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근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 코인에 대해서도 며칠 전에 발표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좀 또 이것도 오락가락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비트코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TMTG 트럼프 미디어가 상장 지수 펀드를 출시하는데 그게 뭐가 포함되는지가 중요해요. 비트코인, 에너지,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코인도 살리고 에너지족도 살리고 미국 내에서 셰일, 석유 또 가스 많이 파내겠다 이야기 분명히 했거든요. 그다음에 제조업까지도 자동차 산업도 다시 좀 회복시켜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금융권 편입을 좀 ETF만 들어와도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금융정책도 좀 본격화하겠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9일 가상자산 전문 매체인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미디어가 코인 관련된 부분들을 이 ETF에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금융 시스템 내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가 더욱 공식화되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좀 주춤주춤했잖아요. 아니, 후보 시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그런데 왜 빨리 발표가 뭐가 안 돼? 정책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이런 ETF가 나오게 되면 조금 이제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남이죠.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는 미국 경제 패권을 유지하는 핵심 열쇠다. 자, 그러면은 이른바 준비자산이나 기준자산, 이른바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자산으로도 이 비트코인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고,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또 도원 주니어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비트코인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우리가 뭐 3개월, 6개월로 보면은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3년, 6년으로 보면 쭉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추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외에도 뭐 멜라니아 코인이나 지금 가족들 코인까지도 점점 이제 이 금융권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제도화되는 것 자체가 안정성을 가합니다. 물론 비트코인, 코인이라는 게 너무 안정성이 강조되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폭발적인 이런 또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기대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것은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 외에도 보면은 이 트럼프 미디어가 제조업, 또 에너지 이런 쪽에 투자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미디어에서 내놓는 ETF 그 구성 항목을 좀 살펴봤더니 에너지라던가 제조, 금융, 그리고 코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일까 어느 정도 좀 그려내볼 수 있는 분위기고요. 그동안 대선 전부터 항상 누누이 얘기했던 게 미국을 코인의 수도로 만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대선이 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ETF가 출시가 되면서 본격적인 스케치 작업에 나설 것으로 또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소장님, 사실 또 최근에 이 미국 시장 더불어서 글로벌 시장을 휩쓸었던 게 바로 딥시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우려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AI 반도체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그렇죠.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늘 계속 분석을 해드리지만 결국 우리가 보는 관점이 6개월이나 또는 1년을 보느냐, 아니면은 정말 일주일을 보느냐. 일주일을 보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굉장히 좀 호들갑스러웠죠. 왜? 네. 딥시크가 나오니까 미국의 기업들도 놀랬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야 뭐 긍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잔뜩 또 움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런 정도의 비용으로 이런 정도의 성능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그 중국을 대응하고 이겨내고 더 능가하고 더 격차를 내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700조 원 이야기를 했으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종목에 결국 올라탈 수밖에 없다. 세 가지 뭡니까? 아로아가 아니라 아로바다. AI, 로봇, 바이오. 결국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성장하는 종목에 올라타야 결과적으로는 수익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자, 파리 한국 예탁 결제원, 그러니까 미국으로 나가는 우리 자금에 대한 것이 포착되는 곳이죠. 바로 이것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외국 주식 뭡니까? 역시 엔비디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딥시크 타격을 받아서 이 부분이 상당히 조명을 받는 그 순간에도 결국 살 사람은 엔비디아를 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가격이 미국 증시에서는 또 내려가기도 했지만 그런 걸 본다면 그 외에도 반도체와 추종되는 그런 ETF 상품들에 계속해서 서학개미 우리 투자자들의 눈길이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디렉시온 반도체 ETF인데 이 상품은 미국 반도체 지수를 무려 3배를 추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곱하기를 해서 추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역시 투자자들의 눈에는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쪽에 놓여 있다. 이건 우리가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고 결국 이 지금 엔비디아나 디렉시온이나 또는 최근에 나오는 이런 ETF 반도체 관련 ETF 상품의 순매수액을 보더라도 하나로는 1조 5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금이 그쪽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딥시크가 이제 경제형 AI 보급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또 워싱턴 대학이 또 뭘 개발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뉴스가 나오고 또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이 부분이 또 연결돼 결국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 저는 스타게이트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 여기에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또는 우리 관련된 기업들이죠. 한미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카카오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결국 한번 도표를 보시죠. 결국 우리가 길게 보면 여러분들이 쭉 길게 1년 6개월 이렇게 보면 내려오는 적은 있어도 여전히 엔비디아는 $130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죠.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분류가 1년 전,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60, $70 했던 엔비디아. 요즘 $130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올라갈 종목, 올라갈 산업은 결국 등락은 하지만 우리가 쭉 그래프를 노려서 2년, 4년으로 보면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으로. 네, 결국 올라갈 종목들은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점을 꼭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투자할 때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아로바입니다. AI와 로봇 그리고 바이오까지인데 AI 대표 종목하면 역시나 엔비디아죠. 지난 금요일만 보더라도 M7 종목들 부진한 모습 속에서도 그래도 엔비디아만큼은 올라가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뉴욕 증시를 살펴보면 등락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서학개미들은 어떤 종목들과 섹터에 집중하고 있나요? 결국은 이제 어떤 펀더멘트를 가지고 이제 실적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에 대해서 먼저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 그런 실적만 근거해서 주가가 올라가느냐 또는 또 실적이 안 좋은 데 따라서 내려가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먼저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결국 우리가 빅테크 3대장 그릴 때는 테슬라, 애플이 시총 1위죠. 또 최근에는 또 MS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부활이에요. 결국 MS가 성장하는 이유도 최근에 한국의 KT와 협력을 해가지고 또 AI가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MS가 AI 쪽으로 옮겨가면서 예전에 우리가 MS 윈도우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엔 또 다 아니잖아요. 국어를 또 사용하는 것처럼 새로운 재기와 부활을 노리는 MS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테슬라의 경우는 아니에요. EPS 증가율을 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정도인데 그런데 주가는 어떠냐? 테슬라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나오는 실적 플러스 뭡니까? 결국 CEO 영향, 머스크라고 하는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들? 미래 가치. 결국은 자율주행차까지 보고 있다. 자, 35조가 넘는 돈이 미국의 한 종목에 투자가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무슨 종목인지 아십니까? 35조 이상.
테슬라예요. 아, 테슬라.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테슬라 막 괜찮은 거냐 이야기를 하지만 무려 1월 말 기준으로 35조 이상의 돈이 테슬라에 가 있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 등 해외 투자 주식 종목으로 금액으로 단연 1위입니다. 테슬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계속 경고를 해요. 왜 경고를 하느냐? 이 월스트리트 분석이라는 것은 실적, 수급, 여러 가지 미래 가치 다양하게 분석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주로 전기 자동차, 스페이스 X 가지고는 그렇게 수익을 논할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결국 그러면 자동차 쪽에 몰려 있는 이 테슬라의 주가가 1월 한 달 동안에도 6.7%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2024년 4분기 실적으로 보면은 부진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올라가.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머스크라고 하는 CEO 이펙트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지금 또 더군다나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도 줄 수 있다. 그러면 냉정하게 따져보면 지금 이 테슬라가 그렇게 주가가 올라갈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1년 새 매출 성장률을 보더라도 애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까 빅테크 3대장을 보여드렸습니다만 4% 올라갔는데 애개개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가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그 절반이야. 절반인데도 주가는 더 올라가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래 가치를 따지고 또 CEO인 머스크에 주목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번 올해 6월입니다. 드디어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큰 소리를 뻥뻥 쳤단 말이에요. 나온다. 물론 이제 테슬라가 이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에서 상당히 좀 앞서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친 것만큼 완전한 차가 나오느냐? 오는 6월에 모르죠. 또 머스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살짝 미룹니다. 네. No, 6 months more.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꾸만 미룰 수는 없어요. 바로 이 FSD, 완전 자율주행에 기반한 로봇 택시 서비스. 이게 텍사스부터 분명히 시작한다고 그랬거든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또 미뤄지게 되면 약간 의심이 갈 겁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 안 나오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엔비디아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론, 또 팔란티어 계속 또 주목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시스코 시스템즈 오늘 계속 말씀드리네요. 슈퍼마이크로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AI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서학개미들은 실적과 더불어서 CEO의 행보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교집합이었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테슬라가 될 것 같은데 테슬라 과연 올해 6월에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출시가 되는지 이 여부를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시에서 주요한 지표라고 보면은 관세 정책과 인플레 우려감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 외환까지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외환이에요. 그래서 이 외환 또 수출과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식료품, 화장품 요즘 불닭볶음면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양이 주목받는다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고 화장품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영향을 외환 시장에 미치는지 간략하게만 좀 짚어드릴게요. 또 하나 이제 보험도 짚어야 되니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이제 이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환율이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상호 관세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자동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결정적으로 환율로 와닿는 부분인데 지난 주말 사이에 발표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앞서도 방송에서 우리가 혼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4.3%로 전월 대비 더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온 것과 동시에 결국 우리에게는 환율 문제다. 미국의 물가나 환율 관세 정책에 따라서 환율 레인지가 우리가 1,400원대 후반만 가도 상당히 좀 고심이 커지는데 1,500원대로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가 지금
수출에 대해서도 지난해 워낙 미국 수출이 최고였잖아요. 또 심지어는 1인당 GDP도 우리가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시고 우리가 대만 1인당 GDP입니다. 대만, 일본을 앞질렀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로서는 환율 정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하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트럼프 2기 지금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달러 보험 바로 화면 준비되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중은에서 달러 보험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환율 올라가 엔 강세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것도 수익 일종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달러 보험이 뭐냐면 보십시오. 4대 시중은의 달러 보험 판매액이 2022년과 기준하면 이게 억 원 단위입니다. 9,645억 원. 거의 1조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VVIP, 부자들의 재테크거든. 딱 아는 거죠. 달러 보험이 뭐냐.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달러로 만기가 되면 보험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테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서 뭐 외화 예금을 한다. 지금 별 효능이 없죠. 근데 딱 달러 보험으로 보험에 대한 이율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지금 늘어난 걸 보십시오. 이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부자들의 재테크로 달러 보험도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으로 외환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처로 새롭게 또 주목받고 있는 게 달러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코인 라이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업계 수익성이 극도로 저조해지면서 대규모 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크립토 콘트에 따르면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채굴 난이도와 해시레이트가 상승하며 경쟁이 심화되었고 또 1월 신고점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채굴자의 수익성이 크게 약화됐는데요. 다크포스트는 최근 거래소로 전송되는 비트코인 수량 증가가 채굴자들의 대량 매도를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채굴자 항목 지표도 마이너스로 진입해 업계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1월 미국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채굴 난이도는 채굴 시장의 경쟁 상황에 따라 2주 만에 자동 조정됩니다. 한국 시간 오전 6시 20분 기준 비트코인은 0.25% 떨어진 96,354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2014년까지 온체인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이사 코너 그로거는 사토시 관련 온체인 데이터를 발견해 그의 지갑이 영화 거래소와 또 처음으로 상호작용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갑이 2014년 거래된 내역이 확인됐으며 이는 사토시가 중량화와 관련된 거래소 최초로 연결될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네, 또한 이와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또 아캄 인텔리전스 분석에 따르면 사토시 마이닝 패턴을 기반으로 한 주소들이 109만 6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소에서 발생한 24건의 출금 패턴이 기존 주소와 유사함을 확인했습니다. 크라켄의 공동 창업자 제시 파월은 당시 KYC 데이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며 사토시 익명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토시의 정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운동가였던 렌 사스만과 필립 지머만 등 사토시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가 비트코인을 법정 준비자산으로 채택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17개 주가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메릴랜드주 하원 의원 캐롤린 영은 해당 법안을 통해 주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안했으며 도박법 위반 벌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거나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또한 세금과 수수료, 벌금 등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과 투명성을 강화해 디지털 자산의 공공금융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타주 역시 해당 법안으로 공공기금의 5%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켄터키주 역시 법안으로 인해서 초과 준비금의 10%를 비트코인에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신지아주 로이미 상원 의원이 5년간 100만 비트코인을 확보를 목표로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과 금 보유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20위는 유동성과 불법 활용성 연관성을 이유로 비트코인을 공식 준비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추가 편입 시 레포 및 스왑 계약 재평가 가능성을 경고하고도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와 부탄은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과 폴란드, 홍콩 등도 준비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솔라나 ETF 신청을 받아들이고 검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역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SEC는 그레이스케일 솔라나 신탁의 상장 및 거래를 제한한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 신청을 인정하며 10월 11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디파이언트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가 솔라나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SEC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는 애널리스트 SEC 위원장이 6주 전 솔라나 ETF 신청 철회를 지시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는 SEC 리더십 변화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솔라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ETF 승인 경쟁에서 라이트코인과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자산이 미국 고용 동향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블랙록은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 스트래티지의 지분을 4.09%에서 5%로 확대했으며 스트래티지는 47만 1,107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58만 5,731 비트코인을 보유하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는 최대 기업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리플 ETF 및 예탁증서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예탁증서를 의미하는 DR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도 리플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반면 밈코인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트럼프 관련 코인들은 고점 대비 각각 76% 그리고 88% 하락하며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지코인이 400원 저항선을 앞두고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의 상승이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 도지코인 역시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단기 차트에서도 투기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신호가 포착되며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디지털 자산 가치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도지코인은 밈 문화와 강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00원 돌파 여부가 핵심 관건이며 시장 안정과 트럼프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 살펴봤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리포트는 일다일일리입니다. 네, 그럼 먼저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 최근에 발표가 됐었죠.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해서 44% 이상 상승하면서 컨센에 비했을 때는 0.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YOY 대비했을 때 14% 올라갔고 컨센을 상회를 했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했을 때 조정 EPS 같은 경우에도 YOY, QOQ 그리고 컨센 대비했을 때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실적 잘 찍히게 됐고요. 지역별로 보자면 미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했을 때 45%, 그 외의 지역들을 살펴봤더니 YOY 대비했을 때 56%로 이 50% 내외의 성장률을 강하게 이끌어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살펴봤더니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 4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대표 제품이죠. 마운자로와 젯바운드의 판매량 자체가 워낙 많이 늘어났다라는 게 그 이유일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 글로벌 마운자로 매출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했을 때 60% 증가하는 기록을 가지고 나왔고요. 젯바운드 또한 YOY 대비했을 때 987%나 아주 큰 급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말인즉슨 비만과 당뇨 시장에 대해서 높은 관심도가 점차 몰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매출 증가로 그것이 모두 다 증명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비만 성인 대상 수면 무호흡증 적응증으로 FDA 승인까지 함께 또 획득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 썰마운트 5 임상 3상 결과를 봤을 때 경쟁사죠. 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대비했을 때 체중 감소 효과가 플러스 47%, 한마디로 이 노보노디스크 거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게 또 입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더욱더 확보하는 그 모습까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출 총 이익률이 개선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마운자로와 젯바운드가 판매가 점차 더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총 이익률이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매출 총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82%를 기록했고요. QOQ 대비했을 때는 1% 조금 더 넘어가는 성장세를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보호된 혁신 신약이기 때문에 이 높은 약가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물론 약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당연히 이 매출 영업이익률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또 만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경쟁사가 워낙 제한적이어서 리베이트에 대한 부담도 낮게 이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원가율이 낮아서 신약 판매 비중이 점차 더 증가를 하게 될수록 매출 총 이익률이 개선이 되는 그 효과까지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확장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 진출이 성공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외 지역의 매출 성장률을 봤을 때 미국의 성장률 대비했을 때 YOY 했을 때 11%포인트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글로벌적인 관심도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그대로 또 증명해 보이는 숫자가 될 것 같고요. 일본과 중국, 동남아 같이 이렇게 해외 시장에 점차 더 확장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만과 당뇨 같이 이 대사 질환 증가로 인해서 이 시장 잠재력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이 수치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조와 공급 능력의 확충 부분입니다. 이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이 제조와 공급 설비 확보가 또 핵심 과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조 시설 확충을 위해서 230억 달러 이상을 이미 투자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25년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대사질환 치료제의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 대비했을 때 1.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또 내다보고 있습니다. 작년 전체에 대비했을 때 1.6배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장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위스콘신주의 케노샤 카운티에 3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게 되면서 글로벌 주사제 생산 네트워크 자체를 더욱더 크게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공급 체계를 강화를 하면서 이 수요 증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또 대응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스러운 부분도 한번 짧게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는 약값 하락 가능성이 현재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PBM 영향력을 축소를 하면서 약가 인하할 것이다라는 걸 좀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발언을 시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약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마운자로 같이 일부 제품 가격은 이미 4%에서 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한 자리 후반대
가격이나 압력 자체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값이 하락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매출이 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와이드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